여러분들께서는 와신상담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와신상담이란 복수를 꿈꾸며 자신을 채찍질한다는 뜻의 고사성어로 편한 침상을 버리고 단 것을 뒤로 한 채 쓸개를 핥으며 후일의 대사를 도모하고자 스스로의 다짐을 표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리그에도 고난과 역경에 굴하지 않고 각성하고 있는 선수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의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SNS를 통해 시즌을 돌아보면서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을 가졌고 개인적으로 한참 부족했으며 아쉬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에 많은 응원을 보내준 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부족했던 만큼 잘 충전하고 다음 시즌 더 강하고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한다며 반전을 예고했습니다. 이후 토트넘은 손흥민의 SNS 게시물을 확인한 후 시즌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조명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득점왕을 거머쥐면서 자연스레 기대감이 커졌지만 부상 여파 등으로 실력 발휘를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아쉬운 평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경기력과 득점력을 회복했고 예전의 날카로운 모습을 찾았습니다. 어느덧 두 자릿수 득점을 끌어냈고 2016-2017 이후 7시즌 연속이라는 대업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2022년 5골 3도움에 그쳤지만 2023년에는 9골 4도움으로 분위기 전환을 끌어냈습니다. 특히 EPL 역사상 19번째로 100호골과 50도움을 달성하면서 명불허전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2023년으로 접어들면서 자신의 퍼포먼스를 찾기 시작했고 좋은 기운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으며 EPL 100번째 골과 50도움을 달성했다고 활약상을 조명하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건넸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커리어 첫 하락 맞은 손흥민이 토트넘에 계속 있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선수 반열에 오른 손흥민의 13번의 시즌 커리어를 자세히 보면 언제나 우상향으로 성장한 것이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부상 혹은 부진으로 한두 시즌 정도 하락세를 겪지만 손흥민은 언제나 성장했기에 아시아 역사상 최고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손흥민의 커리어에 처음으로 하락이 찾아온 게 이번 2022-2023 시즌입니다. 토트넘 후스퍼도 14년 만에 유럽 대항전 진출 실패를 겪게 됐습니다. 2021-2022 시즌 손흥민은 세계 최고 리그인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인 최초 득점왕에 오르며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득점왕이 되기 위해 평소보다 더 무리했습니다. 거기다 마침 월드컵도 있던 해라 평년보다 일주일 이상 일찍 개막한 일정을 시작한 손흥민은 한국 투어와 월드컵 대표팀 평가전 등으로 휴식도 부족했고 이는 곧 도구로 작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득점왕으로서 집중 견제와 지난해 11월 열린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부담이 겹치며 전반기 손흥민은 19경기 5골 2도움으로 크게 부진했습니다. 5골이지만 실제로 골을 넣은 건 2경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월드컵을 3주여 앞두고 안아골절 부상까지 당하면서 결국 월드컵도 4경기 1도움에 그쳤습니다. 그래도 휴식을 가진 후반기에 손흥민은 반등했습니다. 후반기만 놓고 보면 28경기 9골 4도움으로 좋았고 마지막 12경기에서는 5골 3도움으로 부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즌 내내 왼쪽 윙백인 페리시치와의 겹치는 동선 문제로 인해 오히려 페리시치를 보좌하고 미드필더 역할을 소화했던 팀의 전술적 문제와 더불어 팀 전체가 지난 시즌 리그 4위에서 8위로 하락할 정도로 부진하면서 손흥민 역시 개인 커리어 첫 하락을 맛봤습니다. 문제는 손흥민의 올 시즌 부진이 최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의 시작이냐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쇠화가 찾아올 수 있는 30세 시즌이었다는 점도 걸립니다. 이제 초점은 손흥민의 토트넘 잔류입니다. 토트넘은 2008-2009 시즌 8위를 차지해 2009-2010 시즌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 못한 이후 챔피언스 리그든 유로파 리그든 13시즌 연속 유럽 대항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다음 시즌 14시즌 만에 유럽 대항전을 나가지 못합니다. 다음 시즌이면 손흥민은 31세이기에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유럽 대항전도 나가지 못한 채 오직 EPL에만 참가하는 시즌을 맞게 됩니다. 손흥민에게는 시간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손흥민은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나가봤던 선수이기에 유럽 대항전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은 개인 커리어에서도 큰 손해입니다. 여기에 토트넘의 상징인 케인 역시 이적설이 돌고 있는 상황이기에 손흥민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손흥민 정도의 선수를 담기엔 토트넘이 너무 작아졌습니다. 물론 이적에는 변수는 많습니다. 그렇다고 2019년 이후 하락만 하고 있는 토트넘에 남는다고 얻을 게 뚜렷하지도 않습니다. 우승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이대로 손흥민이 은퇴하기엔 위대한 커리어가 아깝습니다. 토트넘이 돈이라도 많이 준다면 위로가 되겠지만 말뿐인 토트넘의 위로는 팬들로서는 반갑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놀라운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엄청난 연봉 유혹으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리오넬 메시를 지나 손흥민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CBS 스포츠의 벤 제이콥스 기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우디 이적과 관련 있는 선수들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제이콥스는 영국 축구기자협회 정회원으로
영국에서 이름 높은 축구 저널리스트 중 한 명입니다. 특히 제이콥스는 손흥민의 이름도 언급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은 사우디의 2024년 목표로 지정됐으며 이미 기초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힐 수 있고 계속 주시해야 한다며 사우디가 프리미어리그 정상급 윙어인 손흥민 영입에 야심차게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우디가 유럽 축구 정상급 선수 영입을 노렸던 것은 이미 지난 겨울부터 시작된 흐름입니다. 지난해 11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난 호날두는 사우디 구단 알나스르의 2억 유로 연봉 제한을 수락하며 유럽 무대를 떠나 중동으로 향했습니다. 호날두 영입 이후 자신감을 얻은 사우디 구단들은 루카 모드리치와 세르히오 라모스 등에게도 제한을 건네며 유럽 정상급 선수들의 추가 영입을 노렸지만 선수들이 거절하며 사우디의 영입 흐름은 다소 잠잠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을 앞두고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인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과 결별을 선언할 기미가 보이자 아릴날이 곧바로 4억 유로의 연봉 제한과 함께 그에게 중동행을 제안했습니다. 메시는 바르셀로나 복귀 가능성 때문에 아직 사우디행을 결정하지 못했지만 바르셀로나가 제안을 건네지 못한다면 중동으로 향할 확률이 높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수 카림 벤제마는 이미 마음의 결정도 내렸습니다. 그는 레알고의 계약이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의 천문학적인 연봉 제한을 받았고 결국 레알 퇴단과 함께 사우디 리그 아리티아드 입단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손흥민까지 사우디의 목표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사우디 구단의 파격적인 영입 행보는 앞으로의 이적 시장에서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사우디 측은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이 2025년까지라 1년 남게 되는 내년 영입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은 한국인이라 아시아 쿼터에도 해당되는 큰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손흥민이 18살부터 유럽에서 선수 생활을 했고 아직 전성기를 더 유지할 수 있어 사우디 측의 러브콜이 통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손흥민이 큰 연봉과 자신의 현역 은퇴 이후를 구상하기 위해 사우디 제안을 받아들 수도 있습니다. 한편 토트넘은 새 사령탑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토트넘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새 사령탑으로 포스테코글루 선임을 알리게 되어 기쁘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초로 호주 출신 감독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4년 계약을 맺었고 7월 1일에 정식으로 합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3월 성적 부진을 이유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경질한 후 새 사령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파비오 파라티치 전 단장이 피파의 징계로 떠나면서 협상을 주도할 적임자가 없는 데다 14년 만에 유럽 대항전에 진출하지 못한 탓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실제 그동안 수많은 감독이 연결되면서 하마평에 올랐으나 모두 협상이 결렬되거나 접촉조차 하지 못하고 퇴짜를 맞았습니다. 사령탑 선임 작업에 진전이 없던 토트넘은 지난달 말 후보 명단을 다시 추렸고 최종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최우선으로 낙점했습니다. 특히 올 시즌 셀틱에서 도메스틱 트래블을 달성하며 지도력을 입증한 데다 공격적인 전술을 주로 활용하자 다니엘 레비 회장이 깊은 인상을 받으면서 높게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이달 초부터 접촉을 시작하더니 최근 개인 협상을 진행하면서 빠르게 합의를 맺어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영국 축구 전문 매체 90 미닛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휘 아래 예상 베스트 11을 예측했습니다. 매체는 스리톱에 대한 클루셉스키와 히샬리송 그리고 손흥민이 나설 것으로 보이며 손흥민은 토트넘 재건에 가장 큰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간판 스타 해리케인은 내년 여름 토트넘과 계약이 만료되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매체는 현 시점에서 토트넘은 재건이 필요하고 올 여름 케인이 카림 벤제마가 빠진 레알 마드리드나 애타게 강력한 중앙 스트라이커를 찾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매체는 케인이 이적하면 EPL 득점왕을 차지한 지 1년 만에 페이스가 떨어진 손흥민의 득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고 토트넘 팬들은 그의 부진이 일시적이길 바라고 있으며 손흥민이 토트넘 재건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전력에 대해 해리케인과 손흥민을 제외하면 포지션별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케인이 없다면 토트넘 공격진을 이끌 클래스가 가장 높은 선수는 손흥민입니다. 케인과 손흥민은 EPL 최고의 듀오였습니다. 과연 케인의 이적이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손흥민이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냥 깔끔하게 손흥민 선수도 케인 따라 이적하면 된다고 봅니다. 토트넘에는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기에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시즌 애매하게 빅4에 진입하면 미련 때문에 더욱 떠나기 힘들어집니다. 누가 봐도 지금이 적기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토트넘은 새 사령탑을 선임하고도 팬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빅리그 경험이 전무하다는 측면에서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제 유럽 5대 리그에서 지도자 경험이 없고 유럽 대항전에서 빼어난 성적을 낸 적도 없습니다.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과 EPL의 수준 차이를 고려하면 무게감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힘들게 일어나고 있는 팀에 있기보다는
그냥 불러주는 빅클럽으로 가거나 아니면 사우디로 가서 돈이라도 많이 받아야 합니다. 부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 새로운 팀으로 떠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